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원소는 보통 뭐를 이야기할 때? 종류를 이야기할 때. 원자는 하나하나의 입자를 이야기할 때 헤아리는 거다라고 했고, 특히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고,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핵의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고 전하량이 각각 같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다? 원자는 정기적인 중성을 띄었다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따라서 핵의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원자 번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즉 각각의 원자들은 자기 원자 번호만큼의 전자가 원자 주변에 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실제로 중심에 핵을 두고 주위에 전자가 돌 때 그 전자들은 정해진 껍질상에 돌게 되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세로줄은 족이라고 그러고 같은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여기서 오늘 이제 수업과 연결돼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족입니다.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했는데 왜 성질이 비슷했냐면 이렇게 전자 껍질 구조로 전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뭐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녀석들은 제일 바깥쪽 궤도를 도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개수였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최외곽 전자라는 얘네들이 실제로 화학적인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전자 개수가 같다는 거는 비슷한 형태의 화학적 반응, 비슷한 개수, 동일한 개수의 화학 반응을 한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본 게 이렇게 같은 세로줄을 그었을 때 그 주기율표상의 맨 위에 얘네들을 가리켜서 1족, 2족, 여기 보면은 두 줄로 떠 있지. 주기율표 맨 앞에 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3족 B족으로 보이냐? 14, 15, 16, 17, 18쪽이 된다는 거지. 위에 붙어 있는 줄들 말하는 거예요. 왜? 3족부터 12족은 여기에 안 적혀 있어. 왜? 걔네들은 전자 배치 형태가 좀 다른, 약간 더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3 과정인 화학 2 과정 배울 때 돼서야 배웁니다. 걔네들의 배치는 따로. 그 대부분 화학 1까지도 20번까지면 충분해요.
화학원에서 언급은 하는데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진 않아.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외곽 전자개수가 여기서부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되고 18쪽 같은 경우는 그 전자 궤도를 꽉 채웠기 때문에 빵개 취급을 합니다. 왜 빵개 취급을 하냐? 완전한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원자들하고 화학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온에 대한 공부 개념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18쪽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거. 비활성이라는 말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얘네들은 같은 원자들끼리도 결합 안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가 독립된 입자인 분자로 존재하는 녀석들이에요. 왜? 왜 그러냐면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된 구조라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과학이나 특히 화학이든 물리든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낮을수록 구조가 안정된 상태일수록 반응을 안 합니다. 에너지가 높고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불안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여러분들도 당장 생각해봐.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 어떤 상태가 되면 더 편할까? 그치. 누우면 바닥에 바짝 붙어 있으면 에너지가 가장 낮잖아. 그래서 그게 제일 편해. 저기 안전띠에다가 묶어서 번지점프대 15m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 에너지가 되게 높죠. 응? 편해, 불편해? 불편하겠죠, 불안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반응은 에너지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원자들이 반응하는 이유도 에너지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8쪽 애들은 쉽게 말해서 이상형인 상태가 돼 있는 애들인 거야. 이미 낮은 상태야.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화학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 더 에너지가 낮아지지 못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오늘 우리는 이온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온이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적인 극성, 즉 전하를
띄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교재 한번 펴봐봐. 뒤에. 몇 쪽을 펴냐면 이만큼 가면 될 건데 아마. (68쪽)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음으로써 전기적 극성을 가지게 된 입자를 이온이라 그래. 그럼 요거 봐봐. 전자가 마이너스 극이란 말이에요. 전하가.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봐봐. 우리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잖아. 그 말은 중심핵에 플러스 11의 전기적 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주변의 전자 껍질이 총 3겹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제일 바깥에 전자 1개 돌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거 막 원소기호 적어가면서 동그라미 계속 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구조 이해하라고.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어떤 전자를 잃어버리냐? 제일 바깥쪽 궤도 전자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릴 때는. 그래서 요 전자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나트륨 원자일 때는 핵에 플러스 11, 전자가 마이너스 11이었는데 요 전자 하나가 도망쳐 나갔단 말이야. 핵은 그대로 플러스 11이 그대로인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대해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만 남은 상황이야. 얘는 플러스 11은 그대로인데 마이너스가 10이 됐잖아, 이제. 그럼 얼마가 된 거야? 플러스 1이 남은 거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됩니다. 그걸 양이온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트륨인데 플러스 1이니까 요 위에 플러스를 딱 적어주는 거야. 그러고 전자 하나를 이렇게 떼어냈다라고 표시해 두는 거죠. 그럼 반대로 플루오린 같은 경우 봐보세요. 가운데 플러스가 9였단 말이야.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7개가 채워진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요 7개인데 얘가 전자를 하나 받음으로써 가운데는 플러스 9가 그대로인데 첫 번째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전자 원래 있던 7개 말고 얻어온 전자 1개. 그러면 요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가 딱 찼잖아. 맞지? 여기 이제 8개가 꽉 찼죠. 근데 봐봐. 얘 전자 배치. 얘는 지금 뭐야? 플러스가 9고 마이너스가 9라서 원자 F였던 상태인데 여기에 전자가 더해져서 얘는 지금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10이 되었죠. 맞지? 전자 10개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F-라고 쓰는 거야. 근데
얻으면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데 어느 개수만큼 얻느냐? 얻어서 전자 배치가 18쪽이랑 같게, 다른 말로는 최외각에 8개의 전자를 남기는 형태로 전자가 배치되려고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왜 8개를 남겨야 되는데 제일 바깥에? 그게 딱 완벽한 구조니까. 제일 바깥에 8개가 남는 게 제일 안정된 구조니까. 저기 성형외과도 되게 많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연예인 사진 갖다 대면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얘처럼 코 세워주시고요. 눈 앞에 여기도 좀 넓혀주시고요. 여기도 좀 해야지. 눈도 크게 해서 쌍꺼풀 해주시고요. 여기 턱이랑 여기 광대도 좀 깎아주세요. 똑같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들을까 안 들을까? 많이 듣겠지? 왜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 할까요? 그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하니까야. 소위 말하는 이상형인 거야. 아니,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야, 막말로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갑자기 요정인지 악마인지 뿅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외모, 키, 몸매 모든 거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누가 되고 싶냐? 1등 차은우, 2등 송중기. 맞아, 아니야? 맞겠지? 남자들이라면. 여자들은 누구 택할까요? 있겠죠? 뭐 카리나, 권은비 뭐 쭉 있겠지? 왜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을 걸까요? 그치, 그게 이상적인 얼굴과 이상적인 몸매 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 이상적인 모습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살이 과도하게 더 있는 사람은 뭐 하면 돼? 그치, 살을 뜯어서 빼면 되지. 연예인들 중에 키가 부족한 사람들은 깔창을 깔죠. 운동화에 키높이 이라고 다닐 거 아니야. 왜? 남자 키는 180은 돼야 된다, 아니면 185가 돼야 된다. 그런 상상의 이상적인 키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 아이돌 팬들. 내가 좋아하는 무슨 그룹의 누구누구 오빠는 키가 180일 거야. 실제 키 그만큼 안 나옵니다. 연예인들 막 프로필 보면 키 전부 다 웬만하면 180 넘는 것처럼 다 적혀 있잖아. 그지? 170 초반이 더 많아요. 180이 넘는 사람이 춤추면 광수가 됩니다. 허우적허우적하게 돼요. 폼이 안 나. 너무 길어서. 그 연예인들 중에 자기 키를 절대 못 속인 연예인이 있거든요. 강호동. 아니, 왜냐면 강호동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 그럼 선수 때 자기 키 몸무게가 발표가 됐잖아요, 이미. 강호동 키가 딱 180이에요. 근데 덩치가 있어서 안 커 보이는데, 강호동하고 다른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섰을 때 키를 생각해 보면 돼. 서장훈도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 키가 나와 있죠. 2m 7.
뭐 최강 야구 멤버들이 원래 운동선수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거 말고는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자고. 아예 모델 출신인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도 키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모델 때 잰 프로필이 있으니까. 차승원 187.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그 진짜 아이돌들 딱 서보면 확 kin 차이 나잖아. 근데 강호동보다 머리 하나가 작은데 180이래. 말이 돼? 근데 왜 그렇게 속일까? 키 큰 게 뭔가 더. 그치! 여자들이 꿈꾸는 이상형은 키가 180인 거야. 최소.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들은 무대에 서면 그 키가 돼 있어야 돼. 특히 팬들을 직접 만나는 장소에서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신발에. 아니면 이제 뭐 여자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음반 컨셉이 섹시 컨셉이야. 근데 과도한 다이어트로 몸매가 그냥 쭉 일자야. 안 섹시하잖아. 그럼 뭐 해? 이제 막 몸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보정 속옷을 입고 막 이제 볼륨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지. 왜? 우리는 그걸 예쁘게 보니까요. 어른들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하게 돼? 남는 거는 끄집어 떼고 싶어 하는 거고, 부족한 건 채워 넣고 싶어 하는 거잖아. 얘가 똑같다니까. 얘가 이상형인 거야. 구조적으로. 8개를 맞춰야 돼. 헬륨, 네온,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를 똑같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1개, 2개, 3개인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1개, 2개, 3개를 버리면 되겠죠. 맞지? 안쪽에 그 개수가 있을 테니까. 6개나 7개인 애들은 하나만 얻어오고 2개만 얻어오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제일 바깥쪽에 8개를 채울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원자들이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18쪽 원소들하고 똑같은 배치. 결국 이렇게 배치된 거 따져보면 둘 다 전자 10개죠. 네온하고 같은 구조를 가진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든 플루오린 화이온이든. 알겠어요? 이렇게 전자 8개를 맞추려는 성질을 우리는 8전자 규칙 혹은 좀 어려운 말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올 말이니까 무슨 뜻인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고 좀 더 계속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필기.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이온이 되는지를 봤으니까 이온 이름 적는 법부터 잡을게요. 자, 원소 기호를 외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온을 부르는 이름을 알려면 원소 기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양이온. 아까 우리 주기율표에 1에서 13족 원소들이 주로 이제 양이온이 돼요. 이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은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이라는 말만 붙이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럼 봐봐. Li가 뭐야? 리튬이었죠. 맞지? Li 플러스가 되면 뭐라고 하면 되죠? 리튬 이온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뭐 마그네슘 이온 맞지? 칼륨, 칼슘 이온. 얘네들처럼 그냥
보통 양이온들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이거나 혹은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 화합물로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NH4 플러스 이거는 원자 한 개가 아니라 이 원자 여러 개가 뭉쳐져서 하나의 이온처럼 활동하는 녀석들인데 얘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그게 양이온의 이름을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원소기호 알고 있으니까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리고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은 주기율표 1족부터 13족 아이들이 됩니다. 주로 금속 원소들이 돼요. 자, 그런 거에 반면에 음이온들,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애들은 주로 주기율표에 16족, 17족 아이들이 주로 음이온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 뭐야? 플루오린이죠. 얘는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는 거야. 자, S 원소기호 이름 황이잖아, 황. S는 황이란 말이야. 얘가 S2- 이온이 되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네, 황화이온이라고 부르면 돼요. 음이온이 좀 과정이 복잡하거든. 그래서 음이온들은 체계적으로 좀 배웁시다. 그런데 원소 이름이 무슨 소로 끝나는 원소들이 있었잖아요. 산소, 염소, 맞지? 탄소, 질소.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이온이 되는 애들은 산소, 염소 정도니까요. 질소도 되긴 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얘네들은 이름에 화이온을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이름의 소자를 지우고 붙입니다. 봐봐. 얘 뭐야? 염소죠. 얘가 되면 뭐가 되게? 네, 염화이온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산소잖아. O2-가 되면 뭐라 부르면 된다, 얘는? 네. 요렇게 불러주면 돼요. 근데 음이온은 조금 더 복잡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비금속, 자, 말이 좀 길어서 복잡한데, 비금속 산화물의 다원자 이온. 자, 요런 애들이 다원자 이온이에요.
원자 여러 개가 이온인 척하고 다니는 거. 그럼 요거는 뭐냐? 비금속, 금속이 아닌 원소들 14족 이후에 있는 원소들이 산화물, 산소와 결합해 있는 녀석들이 이온처럼 다니는 걸 비금속 산화물의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방법 때문에 구별하려고 내가 만든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비금속 원소의 첫 글자 쓰고 산화물에 산만 딱 적고, 이거 여기서 다원자 이온은 음이온이거든요. 그럼 원래는 뭘 적어야 돼? 화이온으로 적어야 되잖아. 근데 이 경우는 화자를 지우면 돼요. 오케이? 확인. 대표적인 애들이 요 세 가지야. NO3-, CO3-, SO4-. 자, 얘는 봐봐. 질소가 산소와 뭉쳐진 여러 개 덩어리의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첫 글자가 뭐예요? 질. 마치 질소의 질. 산소 붙었으니까 산. 화이온에서 화자 지우고 그냥 이온 이야기하면 돼.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산소랑 붙은 거예요? 이번에는 C, 카본. 한글로 탄소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탄산이온이 되겠죠. 얘는 S 뭐? 황. 그럼 얘는? 그치. 얘는 황산이온. 자, 이러다 보니까 얘가 되게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고. 황산이온, 황화이온.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온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예외냐? OH-.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 외에 책에 나오는 이온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한번 펴봐봐.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온의 화학식 해가지고 저기 68쪽 밑에 박스 안에 쭉 적혀 있죠.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안에 있는 녀석들은 대체로 외울 수 있는데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몇 플러스인지 몇 마이너스인지 같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긴 해요. 쓰다 보면 익숙해져서 외워질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정리. 자, 결국 이야기를 하자면 원자들이 이온이 되는 이유는 최외곽의 전자 8개 혹은 그 궤도를 가득 채우기 위함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이온이 된 입자들의 전자 배치는 18족 원소들과 동일하다는 거죠. 1족이나 2족 혹은 13족 원소들은 전자를 버림으로써 플러스가 되고, 16족이나 17족 같은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받음으로써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지? 그거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1
18쪽 원소들을 중심에 적어 놓고 나면 얘네들의 전자 개수는 각각 2개, 10개, 18개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금속 원소들을 적을 수 있게 돼요. 어떻게? Li 플러스 Be 플러스 Na 플러스 Mge 플러스 Al 3 플러스 그리고 K 플러스 Ca 2 플러스라고. 요 같은 가로줄에 있는 녀석들은 전자 배치가 동일, 즉 전자 개수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뭐도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음이온도 적을 수 있겠죠. F-O2-, Se-, Cl-. 그지? 너무 내려왔네. 좀 반듯하게 잡자. 같은 가로줄에 있는 녀석들은 전자 배치가 같은 거고 껍질이 하나, 껍질이 2개, 껍질이 3개인 구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 입자들이 이온이고 이런 이온이라는 녀석들은 이온 결합이라는 형태로 화합물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극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인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플러스 주변에는 마이너스들이, 마이너스 주변에는 다시 플러스들이, 다시 마이너스들이, 플러스들이,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교차로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쫙 연결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를 결정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크리스탈. 이런 결정 구조가 되면서 당연히 얘는 고체가 됩니다. 이온은. 그리고 이런 이온들의 특징은 대신에 물에 녹이면 이온화라 그래서 각각의 이온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수용액에서는 뭐가 생긴다?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됩니다.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한다는 거야. 맹물은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데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은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물 속의 이온들이 더하기 빼기로 분리돼서 움직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조 자체에서 힘을 조금만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되겠지.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청력이 생겨서 힘을 주면 부서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제일 큰 특징은 이 구조 중에서 핵심은 각 이온의 이온가스 전하량 합계가 0이 될 수 있도록 비율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 앙금이라는 거를 배우면서 요 이온결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원래 대부분의 이온결합물은 물에 잘 녹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이온결합물들은 물에 잘 녹는데 일부 이온결합은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 4가지를 배우는데 실제로는 한 10몇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표로 정리해서 외우면 되게 간단하게 외울 수 있고, 첫 번째, 이온결합 화합물이 어떤 규칙성으로 결합하는지도 볼 수 있고, 그 이온결합 화합물의 이름을 말하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일석삼조기 때문에 그 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이온들은 뭐가 있냐면 Ag 플러스 BaE 플러스랑 CaE 플러스 그 다음에 PbE 플러스 이온들이 있습니다. 졸지 말고 자, Ag 플러스 이온은 은이온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요. BaE 플러스는 바륨이온, CaE 플러스는 칼슘이온, PbE 플러스는 납이온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적는 음이온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느냐? 조금 더 뺄까? Cl-, Br-, I-. 이름이 뭐냐면 염화이온, 브로민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이에요. 그리고 탄산이온, 황산이온이에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양이온 이름을 쓰고 화학식으로 쓸 때는, 즉 원소기호로 쓸 때는 양이온을 앞에 적고 음이온을 뒤에 적으면 되는데, 얘를 읽을 때는 음이온을 읽고 양이온을 읽어주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에 화학식으로 적는 녀석들은 전부 다 앙금이 되는 애들이에요. 안 적히는 녀석들은 결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온결합 화합물은 될 수 있는데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온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알겠어요? 물에 지네들끼리 결합이 너무 강해서 이온으로 분리가 안 되니까 앙금으로 가라앉는 거야. 너무 결합력이 강해서. 그런 녀석들이 누가 있냐? 요 세 개 일단. AgCl, AgBr, AgR. 봐봐. 요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돌지 말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전하량 합이 0이 되려면 1대1로 결합해도 되죠. 그러니까 AgCl, AgBr, AgI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염화은. 이온이라는 이름을 떼고 읽으면 돼. 염화은. 그럼 얘는 브로민화은. 얘는 아이오딘화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봐봐. 얘는 플러스 1인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합쳐서 0이 되려면 은이온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있어야 되지. 그래야 0이 될 거 아니야, 합쳐서. 여기는 Ag 2개의 CO3. 여기는 Ag 2개의 SO4가 됩니다. 얘네들 다 앙금이 되는 애들이에요. 은이온. 그럼 얘는 뭐?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래 그랬잖아. 그치? 탄산은 얘는 SO4가 황산이온이니까. 네, 황산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앙금이 안 생겨요. 대신에 이쪽에는 앙금이 다 됩니다. 자, 여기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돼? 1대1로 결합해도 되죠. 합쳐서 0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BaCO3, BaSO4, CaCO3, CaSO4가 됩니다. 그럼 얘는 탄산바륨, 황산바륨, 탄산칼슘, 황산칼슘이 되겠죠. 앙금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비온은 요쪽이 이온이 안 됩니다. 얘 뭐가 된다? PB에 CL이 2개, PB에 브로민이 2개, PB에 아이오딘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얘가 2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들이니까. 그래야 0이 되겠지. 이름은 똑같아요.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염화, 납, 브로민화, 납, 아이오딘화, 납. 근데 이런 앙금들의 재미있는 점은 각자 고유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온이 뭔지 검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 흰색, 연노랑색, 노랑색. 얘도 흰색, 연노랑색, 노랑색. 그리고 여기 6개는 전부 다 흰색으로 통일이 됩니다. 오케이? 필기. 에어컨 좀 줄여줄게. 필기. 오늘 거도 요거 영상 올려줄게요. 자. 분자라는 개념은 자,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독립된 최소 입자예요. 자, 무슨 소리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잖아요. 근데 원자는 원자 단위에서는 성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즉, 성질을 지니는 독립된, 그래서 아까 우리 배운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분자라고 안 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가 계속 반복이 돼서 연결이 쫙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어디까지 잘라야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원자 크기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독립된 단위의 최소 입자인데, 공유결합이라는 것으로 형성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금속 원소들이 주로 양이온이 되고 플러스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되었죠.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이 정기적으로 서로 끌어당겨서 착착착착 연결되듯이 붙는 게 이온결합이라면,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최외각의 전자를 같은 개수를 서로 내어서 공유하게 되는 거죠. 나눠 쓰는 거야, 전자를.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팔전자 규칙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입자를 분자라 그래요. 수소는 2개면 되지만 전자개수가, 나머지 원소들은 제일 바깥쪽 전자를 몇 개를 맞춰야 된다? 8개를 맞추는 거예요. 제일 바깥쪽 궤도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봐봐. 네 개, 5개, 6개, 7개죠. 1개, 2개, 3개.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주로 자주 나오는 비금속 원소들을 보자면, 수소는 전자가 1개예요. 이렇게. 탄소는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지. 4개를 이렇게 주변에 찍어주는 거예요. 질소는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치. 그러면 5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1개는 짝을 지어주고 3개를 혼자 놔두는 거예요. 산소는 6개니까 2개를 짝을 지어주고 하나하나 놓으면 되겠지. 플루오린은 7개니까 3개를 짝을 주고 하나를 따로 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런 구조에서 전자를 공유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자, H2 같은 경우. 수소는 아까 말했죠. 전자 몇 개면 된다고? 2개면 된다고. 자, 수소가 자기 전자를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소도 자기 전자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요만큼도 얘 거, 요만큼은 얘 거인 거야. 요 수소를 어떻게 한다? 서로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 거도 되고 네 거도 되니까 우리 둘 다 두 개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지낼 수 있어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F2 같은 경우.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전자 한 개 내어 놓겠죠. 요쪽 F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전자 하나 내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얘는 요만큼 자기 거. 얘도 요만큼 자기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요 전자는 같이 쓰겠죠. 두 원자가.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여기에 있는 요 전자 두 개를 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여기 밖에 있는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합쳐서 전자 총 몇 개? 8개. 그렇게 맞춰야 어떻게? 안정된 구조가 된다는 거야. 대신에 봐봐.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 산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요 전자들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요렇게 서로. 그럼 보세요. 요만큼 얘 거, 요만큼 얘 거. 자, 여기 이제 전자가 두 쌍, 4개가 들어갔죠. 맞지? 질소 같은 경우. 요거 있던 거, 여기 아래 위에 있는 전자들을 여기다가 몰아서 요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결국 얘네들 그림 그려보면 얘는 수소와 수소가 한 쌍으로 연결돼 있잖아. 얘네들도 F랑 F가 한 쌍으로 돼 있고 전자들이 요렇게 배치가 된 거죠. 산소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두 쌍의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지? 질소 같은 경우는 세 쌍으로 결합해 있죠. 전자쌍을. 그럼 물어보자. 한 쌍 공유, 두 쌍 공유, 세 쌍 공유 어느 게 더 결합이 강할까요? 그치? 세 쌍이 더 강하겠지. 왜?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려면 그 결합 세 개 다 부르고 결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자 봉지에 질소 넣어주잖아요. 왜? 일단 과자가 부서지지 말고 플러스 과자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는 거야. 음식이 오래돼서 상한다라는 말은 미생물이 됐든 산소랑 결합을 하든 화학적인 반응으로 성질이 바뀐 게 화학 반응이란 말이에요. 음식이 상한 거란 말이야. 그거 있잖아. 사과 깎아 놓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갈색으로 변하죠. 그거 공기 중에 산소랑 사과가 만나서 반응해서 색깔 바뀐 거야. 성질도 바뀐 거고. 근데 질소는 세 개고리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소는 2개만 돼 있는 거고. 누가 더 결합을 안 한다? 다른 애들하고? 질소가 훨씬 반응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질소 기체를 채워주는 거야. 음식 더 오래 보관되라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18조건소를 넣으면 돼요. 헬륨, 네온, 아르곤. 근데 얘네들은 비싸. 근데 질소는 공기에
78%가 질소란 말이에요. 싸다고. 그래서 질소를 그렇게 채워주는 거야. 음식 오래 가라고. 보관 오래 하라고. 오케이? 응? 그래서 우리 과자나 그런 거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뜯은 뒤에 빨리 먹으라 돼 있지. 뜯고 나면 실제 보관 기간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요런 구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분자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요거부터 필기해 봐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화합물들을 한번 볼게요. 물. 우리가 보통 화학식으로 H2O라고 하는 녀석이 물이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전자 많은 것들을 중심에 깔아놓고 그리면 편해요. 그것도 짝 말고 혼자 있는 전자들. 요거는 산소는 2개고 수소는 1개니까 산소를 먼저 그리는 게 좋겠다. 그죠? 산소를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수소는 1개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연결이 되겠다. 그지? 맞죠? 요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산소 8개, 요만큼 수소, 요만큼 수소.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분자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책에 분자 있는 분자 모양. 맞지? 그러면 암모니아는 NH3 질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수소가 3개가 질소 원자 하나에 요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 모양이 그렇게 생기잖아.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탄소에 산소가 요렇게 전자가 4개잖아. 산소에 전자가 하나, 둘. 그럼 여기 산소는 여기 1개씩 주고 여기 전자를 넣으면 하나, 둘 요렇게 연결되겠지. 맞지? 그럼 어떻게? 그림을 고쳐 그리면 탄소 양쪽으로 산소가 붙어있는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염화수소는 HCl이니까 H는 전자 1개, 염소는 전자 7개. 그럼 어떻게? 얘 하나, 얘 8개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자 이름 화학식 분자 모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뭐가 나오냐면 3H2O 이거에 가리키는 뜻은 뭐냐면 3 가로 열고 H 곱하기 2O 곱하기 1 곱하기 1 생략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아까 봐봐 물 분자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요렇게 붙어 있는 게 물 분자잖아. 그지? 그래서 수소가 2개, 여기 숫자 생략되어 있는 숫자 1 생략, 산소 원자가 하나인 물 분자가 얘가 몇 개라고? 3개 있는 상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총 정리합니다. 분자수가
독립된 입자가 몇 개다? 3개지. 자, 원소는 이거는 종류를 말하는 거니까 2개예요. 뭐랑 뭐? 수소하고 산소. 맞지? 자, 한 분자에 산소 원자가 1개, 수소 원자는 2개, 이게 3개니까 총 산소 원자가 3개, 수소 원자가 6개. 그래서 총 원자는 9개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만 보고 3H2O라는 이 하나의 화학식만 보고 이만큼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한 방에 바로 100% 다 알아지는 건 아니고 계속 반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4시 10분에 칠 건데 그 전까지 뭐 할 거냐? 우리 ESC 책에 넘겨봐봐요. 요 앞에 60쪽 하고요. 60쪽 하고 아까 이온에 보면은 70쪽, 71쪽 있거든. 요 세 바닥 일단 빨리 풀어보세요.